친구들, 따뜻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나요? 이제 곧 예쁘고 향기로운 꽃들도 피어나겠죠? 오늘은 봄만큼 따스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재밌는 이야기 듣고 주말엔 엄마, 아빠, 가족들 손 꼭 잡고 행복한 봄나들이 해보세요. 지금부터 오목단지 이야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아빠도 우리도 천추yen 지음 미래아이. 아빠가 회사 일로 멀리 출장을 간대요. 그것도 6달 동안이나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한 번도 이렇게 오래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빠와 엄마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어떻게 하면 아빠가 없는 동안을 견딜 수 있을까요? 떠나는 날 아침, 아빠는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형방에 들어가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지면 이 사진을 보라고요. 누나의 침대 옆에는 편지 한 통을 놓아두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언제든 읽을 수 있게요. 내 방 의자 위에는 아빠의 모자를 놓아두었어요. 아빠랑 놀고 싶을 때 이 모자를 쓰면 아빠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빠는 집을 나서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만 참으면 다시 만날 테니. 아빠는 아주 긴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다른 먼 도시로 날아갔어요. 아빠가 출장 가고 없는 첫날, 나는 아빠 모자를 쓰고 아빠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집안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어요. 엄마와 형, 누나가 깔깔대며 즐겁게 웃었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 형은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어요. 오늘은 참 재미있는 하루였어요. 마치 아빠에게 말하듯 속삭이면서요. 누나는 아빠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행복해했어요. 나는 아빠 모자를 안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러자 스르르 잠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창밖에 있는 달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아빠가 먼 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면서 부디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내길 빌었지요. 아빠는 새로운 도시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할 일이 아주 많았어요. 낯선 이들 사이에서 아빠는 혼자 점심을 먹었어요. 퇴근하고 나서도 홀로 직원 숙소로 발길을 돌려야 했지요. 숙소에 들어온 아빠는 불을 켜고 작고 어둑한 방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침대에 앉았지요. 아빠는 조금 외로웠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었답니다. 아빠는 짐을 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먼 곳에서 일하는 아빠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형이 가지고 놀던 모형 비행기, 누나가 직접 만든 행운의 네일클로버 핀, 그리고 내 야구 장갑이 들어있었어요. 그것 말고도 그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 형, 누나, 나. 바로 우리 가족이 그려진 그림이었지요. 아빠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나가 만든 행운의 네일클로버 핀을 가슴에 달고 형의 모형 비행기는 잘 보이는 곳에 매달았어요. 그러고는 내 야구 장갑을 손에 끼고 벽에 공을 튕기며 놀았답니다. 형의 모형 비행기와 누나가 만든 행운의 네일클로버 핀, 그리고 내 야구 장갑, 거기에 엄마의 사랑까지. 이제 아빠는 외롭지 않았어요. 아빠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일부터는 기분 좋은 일만 생기겠는걸. 6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엄마, 아빠, 형, 누나, 나. 온 가족의 사랑이 마음 가득 느껴지나요?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선생님은 멀리 떠나 혼자 생활하며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빠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일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와 가족들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 지금 꼭 한번 안아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엄마는 좋다. 최인선 글, 김선진 그림. 엄마는 좋다. 나의 처음을 알고 있어서 좋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울었는지, 머리칼은 얼마나 있었는지, 눈은 바로 떴는지, 한참 있다 떴는지, 어젯밤 일처럼 엄마는 다 기억한다. 엄마는 좋다.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 좋다. 마 하면 엄마라는 말이고 빠 하면 아빠라는 말이다. 두 팔을 내밀면 안아달라는 말이고 두 다리를 뻗치면 일어나고 싶다는 말이다. 내가 못 믿겠다고 하면 엄마는 정말이라고 한다. 엄마는 좋다. 못난 나를 무조건 예쁘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한다. 자신을 닮아 예쁘고 자신을 닮지 않아 예쁘다고 한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예쁘게 보는 건 엄마다. 그래서 엄마는 좋다. 엄마는 좋다. 언제나 나를 찾아낸다. 식탁 밑이나 커튼 속, 이불장 안, 가끔은 골목길. 아무리 숨어도 엄마는 나를 찾아낸다.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면 엄마는 조금 늦게 오기도 하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다. 두발 자전거에 올라 발을 못 대고 있을 때 엄마는 자전거 뒤를 붙잡고 있었다. 가방을 들고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 엄마도 나를 떼어놓지 못해 망설였다. 나와 함께 있는 엄마가 나는 좋다. 엄마는 좋다.
내가 물고기를 사달라고 하면 엄마는 그렇게 한다. 내가 병아리를 사달라고 하면 엄마는 그렇게 한다. 내가 강아지와 토끼와 새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그 모든 것을 키울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한다. 엄마는 나의 바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엄마는 좋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는 두 팔 벌려 맞아준다. 그러지 못할 때라도 엄마는 식탁 위에 있고 화초들 사이에 있고 깨끗이 빨아놓은 수건 위에 있다. 집에 오면 엄마는 늘 있다. 엄마는 좋다. 내가 물어보는 것들을 다 답해 주어서 좋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고 물건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지, 가을은 언제 오고 그때는 뭘 먹는지, 그건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을 엄마는 마다하지 않는다. 엄마는 좋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어서 좋다.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집에 오다가 본 것들, 책을 읽다가 든 생각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엄마는 무조건 반긴다. 엄마가 무섭게 화를 낼 때도 있다. 소리치며 혼을 내기도 한다. 그러고 나면 엄마는 돌아서서 운다. 나는 엄마에게 울지 말라고, 엄마가 왜 우느냐고 한다. 그러면서 같이 운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는 나를 대신해 나선다. 나 대신 학교에 가고 나 대신 친구들 집을 찾아간다. 선생님도 만나고 낯선 어른들과 얘기를 나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망설였을 일도 나를 위해서라면 한다. 엄마는 좋다. 내가 딴청을 해도 엄마는 나를 늘 보고 있다. 내가 일부러 외면을 해도 엄마는 나를 늘 보고 있다. 그러곤 나를 용서한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앞으로 잘못한 일도 미리 용서한다. 한없이 용서를 하는 엄마. 엄마는 좋다. 내가 속상해하면 엄마는 나보다 더 속상해한다. 내가 슬퍼하면 엄마는 나보다 더 슬퍼한다. 엄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말없이 지지해준다. 마음이 힘들 때 엄마를 찾는다. 몸이 힘들 때도 엄마를 찾는다.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고 엄마를 찾는다. 찾아가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그저 엄마라고 마음속으로 부른다. 그러면 엄마가 내게 달려온다. 엄마는 좋다. 엄마와 나는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다. 엄마에게서 흰머리가 한 올 보인다. 엄마에게서 잔주름이 하나 만져진다. 나는 이제 막 젊은데 엄마는 늙고 있다. 안쓰러워하는 내게 엄마가 말한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물려주는 거라고. 나에게 생명을 물려준 사람. 엄마는 좋다. 이제는 내가 엄마보다 걸음이 빠르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기다려줄 차례. 앞서 걷는 나는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 엄마가 내 등 뒤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엄마는 좋다. 자식을 먼저 걷게 해주어 좋다. 뒤에서 나를 보고 있어서 좋다. 친구들, 따스한 엄마의 사랑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앞서 걷는다는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 엄마가 내 등 뒤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라는 글을 읽으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가끔은 떼쓰고 예민하게 투덜거려도 한없이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는 엄마. 우리 친구들도 어른이 되면 이런 엄마가 될 수 있지요? 지금 옆에 있는 엄마의 손을 꼭 한번 잡아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 들어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아프던 날. 글 윤희정, 그림 김호랑. 우리 할머니는 이름이 많아요. 최옥분씨, 택배 왔습니다. 우체부 아저씨는 이렇게 부르고요. 최 여사님, 어디 가세요? 앞집 할아버지는 이렇게 물어요. 소영이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유치원 선생님은 이렇게 인사하지요. 나는 소영이 할머니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붙어있는 단짝이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못하는 게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미가 호호해주면 금방 낫는단다. 연고를 살살, 반창고를 살포시. 내가 놀이터에서 넘어진 날엔 간호사가 돼요. 배고플 때는 요리사가 돼요. 밀가루를 주물럭 하면 호떡이 뚝딱. 뜨거우니 조심해. 할머니가 호호 불어줄게. 할머니는 내가 오물오물 먹을 때 제일 행복하대요. 할머니는 동화책도 잘 읽어요. 진짜 고양이처럼 냥 정말 성난 사자처럼 어흥 나는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를 듣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늘 과일 가게 앞에서 나를 기다려요. 유치원 버스보다 늦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는 나를 데리러 오다 얼음길에 꽈당 넘어지셨대요. 할머니 없는 하루는 너무너무 재미없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가 없으니까 동화책 속 동물들도 힘없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사자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에게 빨리 오라고 편지를 쓰자. 그래, 그게 좋겠다. 소영이는 할머니에게 보낼 편지를 썼어요. 소영이와 사자, 다른 동물 친구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 밤을 자고 난 후
드디어 할머니가 돌아왔어요. 팔다리에 붕대를 칭칭칭 감고서 말이에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걱정되고 반가워서 엉엉 울었지요.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내가 후 해주면 할머니도 곧 나을 거야. 나도 간호사가 되었어요. 매일매일 할머니를 간호해 주었지요. 밥을 먹을 땐 요리사로 변신해요. 할머니, 뜨거우니까 조심해. 내가 호 불어줄게. 한 숟가락 듬뿍 담은 죽을 이렇게 불어드려요. 쉿! 사실은 엄마가 만든 죽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을 순 없어요. 나는 할머니처럼 고양이랑 사자 울음소리를 잘 낼 수 없거든요. 동화책은 할머니가 읽어주마. 나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동화를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딱딱한 붕대 다리가 폭신한 베개보다 좋은 거리요. 오늘은 할머니가 붕대를 푸는 날이에요. 나는 놀이터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다 택시에서 내리는 할머니에게 뛰어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에겐 내가 있으니까요.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으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한없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사랑해요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다음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로제티 슈스타크 처치 그림, 보물창고.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가를 사랑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마음 깊은 곳부터 온몸 구석구석까지 너를 사랑해. 네가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너를 사랑해. 네 손가락과 네 발가락을 사랑해. 네 귀와 네 코와 네 머리카락과 네 눈을 사랑해. 네가 깔깔 웃거나 앙앙 울어도 네가 쿵쾅쿵쾅 뛰거나 살금살금 걸어도 너를 사랑해. 네가 조용히 있거나 제잘제잘 떠들어도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아가를 사랑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책은 선생님 아들딸이 어렸을 때 너무나 좋아해서 무릎에 앉혀놓고 매일매일 여러 번 읽어주던 책이에요. 아직도 이 책을 읽으면 까르르 웃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무릎에 앉아서 꼭 안겨서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 따뜻한 이 마음 그대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